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 이현숙의 이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을 불안하게 하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CCTV 상황입니다. 새벽 1시 한 10분쯤에 아는 지인분에게 카톡이 왔어요. 이제 그분의 아이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5개월 내지 26개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고요. 그 지인분은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직장맘, 사업주맘, 일하는 맘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생각보다 좀 일찍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즘 뉴스만 나왔다 하면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CCTV에서는 확인이 안 돼, 뭐 이런 식의, 네 맞아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사건만 계속 나오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천사가 된 정인의 이야기까지 아동학대, 아동폭력 뿐만 아니라 이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영유아 어린이집에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시는 어머니들은 다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의심하라, 걱정하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불안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시죠? 사실 통계에도 나왔어요.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통계한 자료를 보면 CCTV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그렇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90%가 넘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역으로는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정말 물어볼 수 없으니까 CCTV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CCTV에 보육교사나 원장, 보조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이 그런 CCTV 속에서 아이를 학대,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 다 경악을 하고,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혹시 우리 아이도? 라는 의심을 하시죠. 어제 카톡을 주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랑 저녁에 만나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요 며칠 아이가 비슷하게 아야 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야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땠냐, 아이가 어떤 태도로 말을 하냐 했더니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야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요 근래 그랬다. 이 지인분도 고민을 하세요. CCTV를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 이러저러지 말고 그냥 어린이집을 옮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민감한가? 아니면 이게 너무나 오래 장기간에 아이가 학대를 받아서 이거에 완전히 우리 아이가 감흥이 없나?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정말 100%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2015년부터 이제 영유아 보육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CCTV 자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영상이 안 찍히는 사각지대도 있고, 또 영상의 그 화질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구분해내기 힘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상을 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엄마들은 을이 됩니다. 이걸 죄송해요, 갑과 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죄송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영상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당신이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의심의 제스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확인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와. 정말 이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또 확인을 했는데 안 나와. 또 이럴 때도 이걸 내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라는 캐셔 마크가 계속 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과 아이가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피해보진 않을까? 어머니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CCTV를 사실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계에서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열람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적은 숫자였어요.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를 확인한다거나 또는 의심이 있지만 고민만 하고 계시는 거지 CCTV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CCTV 확인을 하신 분들에게 사유를 물어보면,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정확하게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서 CCTV를 확인했다, 또는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이 돼서 확인했다는 분도 있고,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걱정이 돼서 확인하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열람을 요청했을 때
즉시 신청 즉시 보여주신 경우가 42%, 그 다음에 신청 당일날 보여주신 게 한 30% 되고, 또는 아예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6.1%. 사실 이 경우가 굉장히 케이스가 무겁죠. 이번에 이제 부산 경찰서에서 나왔지만 내가 CCTV를 강제로 보겠다, 경찰을 동원해서 보겠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예를 들면 이 아동학대 정황을 이제 포착한다라는 게 뭐 5분, 10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용만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 마음 불편하십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집 보내시는 어머님들 불안하고 걱정되시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를 하고 어린이집도 편안하게 보내면서 우리 아이를 보다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영유아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관찰 팁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즐겁고 행복하게 다니고 나와 선생님 어린이집과의 관계도 원활하고 서로 마음 편하고 신뢰와 믿음을 갖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그거 바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입니다. 예, 관찰이라는 얘기죠. 무엇을 관찰할까요? 첫 번째 관찰하셔야 될 것은 아이의 몸이에요. 하루 종일 각자의 일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다가도 저녁이나 밤에 이제 모이시면 아이 목욕을 시키시거나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시면서 몸을 관찰을 하셔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몸에 남는 상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상처예요. 특히 이제 여기 팔뚝 아래라든지 엉덩이 아래쪽 이런 부위에 혹시 작은 상처가 없는지, 그리고 턱 아래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폭력을 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상처를 남기지 않거나 흉터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에 아이에게 학대를 가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나 작은 변화에 어머니들이 눈으로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을 또 관찰해야 될까요? 아이가 실수했을 때의 표정입니다. 자, 우유를 혼자 따르겠다고 하다가 컵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에 따를 수도 있죠. 옷을 입겠다고 했는데 위아래를 반대로 입었다거나, 음식을 먹는데 실수를 해서 막 떨어뜨렸다거나. 아이들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실수를 합니다. 이때 아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 보세요. 특히 표정을 보셔야 되겠죠. 영유아의 특징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제 저한테 연락 오신 지인분도 이 아이가 모음은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하는데 자음이 섞인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잘 못해요. 이게 아이의 특성과 발달상 조금씩 다르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이지만 아이가 그 표현하는 어휘의 강도는 아이마다 다르거든요. 특히 영유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말로 시간, 공간, 장소, 상황을 당연히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했을 때 보이는 눈동자의 흔들림, 몸의 경직 상태, 손, 온도, 특히 아이가 트라우마 상태거나 놀랬을 때는 손이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떨림이 있고 몸이 경직돼요. 실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보인다면 아동학대 의심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놀이에 좀 개입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어린이집 놀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할을 맡기시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어린이집 아이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자녀분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의 아이가 잘하는 실수나 행동이 있죠. 예를 들면 친구의 장난감을 좀 욕심을 낸다거나 던진다거나 하는 행동을 아이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역할놀이 할 때. 그때 이제 아이가 보육교사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육교사님이 하신 행동을 거의 거울처럼 따라합니다. 그 모습 잘 관찰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또 무엇을 관찰을 하냐면요. 아이가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불안 증상을 보이거나, 특히 잠을 잘 때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꿈을 꾼다거나, 아이가 굉장히 잠들기를 불안해하고 잠을 자고 난 뒤에도 자꾸 깨면서 불안해하고, 특히 아침이 오면 어린이집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 아침이 왔을 때 아이가 불안하고 아프다라는, 이렇게 아픈 듯한 행동을 한다면 역시 이것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귀예요. 귀. 소통하셔야 합니다. 누구랑 소통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녀분들이죠. 영유아지만 말은 많이 못하지만 영유아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이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고 엄마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아빠의 얘기도 많이 들려주면서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아이랑 소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누구랑 소통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죠. 사실은 이 의심 자체가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심 생함기입니다. 의심하니까 자꾸 의심할 일만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우리 아이를 봐주시는 교육거사 한 사람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도 계시고 부원장님이 계신 경우도 있고 보조교사 선생님이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조리사분도 계시죠. 차량 운행하시는 기사분도 계실 수 있고 차량 운행을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도 계세요. 그런 많은 분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내 아이만 탁 보내고 돌아서 하고 또 내 아이 담임 선생님하고만 뭐 인사 정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우리 어머니들은 약간 푼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눈 마주치고 얘기 나누시고 조금만 변해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꾸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어떤가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가요? 하고 자꾸 관심이 있고 누구하고도 소통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관심, 신경 당연히 보육교사 선생님의 의욕도 높여주시고요. 또 많은 주의도 하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같은 학부모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2015년도에 CCTV 설치 의무화 이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그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공통점이 뭐냐면요.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어머니들과 부모님들의 소통이었어요. 혼자서만 우리 아이가 소심해서 저런 행동을 하나? 쟤는 내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무서워하지? 왜 저러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같은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는 게 그분의 고민이고 그분의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내 아이의 행동하고 상당히 비슷했던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서 결국은 밝혀집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누구랑?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 그리고 특히 이게 언어 발달이 아이들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다른 아이는 또 생각보다 그 아이의 언어 수준에 맞춰서 표현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게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CTV 확인이에요. 정말 의심이 된다. 이런 정황상 의심이 된다 싶으면 CCTV를 확인을 하시는데, 자, 어머니들이 CCTV 확인 말만 나오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십니다. 괜히 내 아이만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내 아이를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 대한민국 엄마라면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소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하셔도 단체로 같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 바로 CCTV 확인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 몇몇 곳이 경찰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우리 아이들 사랑으로 열심히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오신 24개월, 5개월 어린이집을 보내는 어머님과의 톡을 계기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 눈과 귀로 우리 아이 항상 관찰하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어머니의 눈과 귀가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최고의 레이저 안전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마음 불안하신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에 보내고 계신 맘들 힘내세요. 자, 여러분, 동락 이연숙 TV의 이연숙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